장국영은 우리나라에서는 배우로 더 유명하지만 사실 장국영은 가수로 먼저 데뷔하였다. 장국영이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한 시대는 80년대인데 특히 풍계속지, 무심수면 같은 히트곡으로 레전드를 찍기도 했다. 또한 본인이 출연한 영웅 본색의 OST도 직접 불렀는데 이 OST는 전주만 들어도 남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 정도로 유명한 곡이 되었다. 영웅 본색을 보지 않았어도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다들 귀에 익숙한 곡이기도 하다. 생전에 장국영은 자신의 가장 궁극적 목표는 가수로 성공하는 것이며 가장 이상적인 직업도 가수라고 말했을 만큼 음악에 대한 열정도 남달랐다. 홍콩 유명 배우들의 손도장이 있는 스타의 거리에 가면 장국영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스타의 거리에는 장국영의 영어 이름과 한자만 적혀있기 때문이다. 장국영의 영어 이름은 바로 레슬리 청이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애슐리 역으로 출연한 배우 레슬리 하워드의 이름을 따온 것인데 중성적인 이름이라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참고로 스타의 거리는 2004년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장국영의 자리에는 손도장 대신 별 모양이 새겨져 있다. 장국영은 콘서트에서 빨간 하이힐을 신고 남자와 춤을 춰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타임즈와 한 인터뷰에서 나는 양성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라고 말해 양성애자 논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장국영의 하이힐 퍼포먼스는 데이비 보이를 오마주한 것이며 동시대에 활동했던 여배우 모승균에게 프로포즈를 한 적도 있다. 분명한 건 장국영이 본인의 성적 취향을 확실하게 밝힌 적이 없다는 것이다. 강호의 의리는 땅에 떨어졌지만 영웅은 살아있다. 수없이 많은 명대사와 명장면을 남긴 영화 영웅 본색. 장국영이 가수로 성공한 뒤에 영화배우로서도 자리매김한 건 바로 이 영화 오오삼 감독의 영웅 본색 덕분이다. 영웅 본색은 홍콩의 대표적인 느와르 영화로 뽑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당시 영웅 본색을 본 남자들은 장국영에 빙의하여 오데오 가르마를 하고 다녔고 공중전화에서 죽는 연기를 따라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유재석도 장국영이 과몰입했던 과거가 밝혀지기도 했다. 영웅 본색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장국영은 후에 찍는 영화마다 대박을 터뜨리게 된다. 영웅 본색이 남자들의 인생 영화로 뽑힌다면 장국영은 천녀 유언을 통해 이번엔 여자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됐다. 천녀 유언에서 서생으로 나온 장국영은 여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가련하고 청초한 청년 이미지로 여성 팬들을 대거 양성한다. 영웅 본색과 천녀 유언으로 순식간에 유명 배우가 된 장국영은 이후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시나리오를 골라가며 영화를 찍었다고 한다. 항우와 우희의 비극적인 죽음을 담고 있는 경극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패왕별이를 통해 장국영은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게 된다. 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패왕별이에서 주인공을 맡은 장국영은 뛰어난 경극 실력과 섬세한 감정 연기로 찬사를 받았다. 또한 기자협회에서 만약 장국영이 예쁘지 않았다면 영화가 망했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화 속 장국영은 매우 아름답게 나왔다. 패왕별이의 감독인 첸 카이거 감독 역시 저는 항상 예술 속에서 살고 있고 제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고 있으니까요. 제 자신이 바로 두지예요 라고 말한 장국영을 잊지 못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광둥어와 영어를 사용하던 장국영은 표준 중국어를 따로 배웠다고 한다. 왕가위 감독이 1990년에 연출한 두 번째 장편 영화인 아비정전은 흥행은 참패했지만 현재는 명작이라고 불리며 장국영의 명장면을 남기기도 했다. 장국영이 러닝 셔츠만 입고 만부춤을 추는 장면은 영웅 본색 공중전화부스 장면에 이어서 남자들이 많이 따라한 씬 중 하나이다. 심지어 해당 장면을 패러디한 광고가 유행하기도 했다. 또한 너와 나는 1분을 같이 했어. 난 이 소중한 1분을 잊지 않을 거야. 지울 수도 없어.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으니까 라는 가슴 떨리는 명대사로 여심을 저격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장국영과 양조위가 동성애자 연기를 펼친 해피투게더도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명작이다. 해피투게더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했는데 장국영의 가수 복귀 콘서트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장국영의 등장 분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해진다. 장국영은 당시 남미의 위생 환경을 알지 못해서 예방 접종도 맞지 않고 아르헨티나로 떠났다고 한다. 결국 장국영은 도착 3일째부터 설사가 시작되고 증상이 사라지지 않아 3주 동안 죽과 계란 흰자만 먹어야만 했다. 그래서인지 해피투게더 속의 장국영의 얼굴은 수척해서 평소보다 훨씬 말라 보인다. 동사서독, 아비정전, 해피투게더 등 장국영은 왕가위 감독의 여러 작품에 출연했다. 실제로 왕가위는 항상 시나리오를 쓸 때 장국영을 주연으로 생각하고 집필한다고 밝혔다. 왕가위는 모든 사람이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만 하는 배우가 장국영이다 라고 장국영을 향한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왕가위는 시나리오 없이 촬영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배우들이 힘들어하는 감독이기도 하다. 그러니 장국영 입장에서도 왕가위는 좋지만 힘든 애증의 감독이었다. 심지어 사막에서 촬영한 동사서독에서는 정갈이 장국영의 목 뒤에 붙은 적도 있고 해피투게더에서는 심한 풍토병에 시달렸다. 이에 장국영은 왕가위 감독과 한 번만 더 같이 일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농담을 한 적도 있다. 장국영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왕가위는 해피투게더에서 장국영의 마지막 장면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부짖는 모습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왕가위는 동사서독을 재편집하여 동사서독 리덕스를 제작하여 장국영을 추모하기도 했다. 장국영은 1989년 오리온의 투유 초콜릿 광고를 찍기 위해 내한을 했다. 투유 초콜릿 주제가도 직접 부르며 빗속을 헤매는 애절한 장국영의 모습은 한국 팬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당시 오리온에서는 초콜릿을 먹고 실제 본인의 사랑 사연을 보내주면 추첨을 통해 장국영의 마지막 콘서트 티켓을 주는 마케팅을 사용했다. 이러한 장국영 마케팅으로 인해 초콜릿은 불티나게 팔렸고 지금도 투유 초콜릿은 장국영 초콜릿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투유 초콜릿 광고를 찍으며 첫 내한한 장국영은 KBS 젊음의 대행진에서 이선희와 조인트 콘서트를 가졌다. 제2에게를 부르며 이선희와 듀엣 무대에 오른 장국영의 손을 자세히 보면 가사가 적힌 컨닝 페이퍼를 찾을 수 있다. 장국영은 이후 이선희를 홍콩으로 초청하여 직접 운전을 하여 이선희에게 홍콩 구경을 시켜주기도 했다. 또한 이선희는 주윤발 등 당대 최고 홍콩 스타들이 참석
참석한 선상 파티까지 초대됐다고 밝혔다. 98년에 또 한 번 내한한 장국영은 이번에는 전지현과 만나게 된다. 이쯤 되면 원조 내한 고인물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SBS 특급 연예통신에서 장국영의 인터뷰를 맡은 전지현은 장국영의 엄청난 팬으로서 무척 긴장했다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전지현은 아빠, 아저씨, 오빠, 자기야 중에 어떤 호칭이 좋은지 고르라고 질문했는데 장국영은 아저씨를 골랐다. 그러나 얼굴은 아저씨가 아닌 게 함정이다. 벌써 23년이 지난 장국영과 전지현의 인터뷰 영상은 장국영의 그 시절 외모 클래스를 확인하기 위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당학덕은 장국영의 남자친구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유산 상속자로 알려져 있다. 장국영이 사망하자 당학덕은 유산 460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전해지는데 이 사실 때문에 당학덕이 유산을 노리고 장국영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생기기도 했다. 또한 장국영이 사망 전에 당학덕과 크게 싸웠다는 목격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추측일 뿐 장국영의 죽음과 당학덕과의 연관관계는 현재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다. 당학덕은 최근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국영을 향한 추모글을 올리기도 했다. 장국영은 심한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가수로 활동했을 때 국경을 넘나드는 스케줄이 많았던 장국영은 비행기에서 지내는 시간도 매우 무서워했다고 한다. 또한 장국영은 아파트 2층 높이의 바닷가 바위나 낮은 옥상 위에서 촬영하는 것도 힘들어했다. 그래서 장국영이 24층에서 투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국영의 지인들과 팬들은 모두 믿지 않았다고 한다. 2003년 4월 1일 장국영은 홍콩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의 24층 객실에서 몸을 던져 세상과 이별했다. 향년 4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는 충격적인 비보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또한 공교롭게도 이날이 만우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엔 거짓말로 여기고 장국영의 사망 뉴스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 장국영이 사망한 후 열린 추도식에는 당시 전 세계에서 유행하던 전염병 사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팬들이 찾아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경찰은 장국영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종결했지만 장국영의 죽음은 아직까지도 무성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삼합회에서 살해했다는 의혹부터 친구 당학덕과의 관계,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 등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한다. 특히 고소공포증이 심한 장국영이 24층에서 뛰어내릴 리 없다는 주장과 시신의 상태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 같지 않다는 의견이 타살설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장국영의 조카 알리사가 평소 장국영이 우울증을 알아왔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밝혔고 장국영의 매니저였던 진숙분도 장국영이 죽기 직전 자신의 입으로 편하게 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국영의 죽음에 관한 여러 의혹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겨져 있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 또는 평소 존경하거나 선망하던 인물이 자살할 경우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말한다. 홍콩에서도 장국영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9시간 만에 6명의 팬이 그를 따라서 투신하였고 그중 5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장국영이 투신한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러한 베르테르 효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최진실, 안재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발생하기도 했다. 장국영은 유서를 통해 마음이 피곤해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장국영의 팬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홍콩을 대표하는 배우이자 가수인 장국영을 그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킹은 매일 저녁 6시에 업로드됩니다. 하루 한 명 스타와의 소개킹!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